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을 1회로 연장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421건으로 5월 5,534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집을 사는 패닉 바잉이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서울은 지난 12.16 대책 이후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1분기 52.1%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전체 안건 86건 유형 가운데 임대료 문제가 32.6%의 2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분쟁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 16% 수준에서 2배 늘어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임대료 감액 청구도 23건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집을 사는 공황 구매, 이른바 패닉 바잉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출이 가능한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 비중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요자들의 조급함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러한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언제나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지만은요, 요즘처럼 이 부동산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도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테고요. 7월 10일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들, 그로 인해서 또 현재 어떤 파급 효과, 그로 인한 또 더 추가 대책, 이런 것들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역에 있는 유휴부지,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현재 골프장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을 해서 추가 공급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추가 공급안 또 특히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손을 대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심 재개발 고밀도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추가로 공급만 한다 했을 때 최대 4만 가구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만 더욱더 자극을 할 거고요. 당연히 또 가격이 또 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굉장히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 듯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도 더욱더 부과해주고요. 주택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빠른 시일 내 2, 3년 안에 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현상은 계속 장기화될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떨어질 만한 이유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미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본인들이 고집하는 어떤 그 규제 정책 이것들도 실패했다면 다시 선회할 수 있는 그런 더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7월 10일 날 부동산 추가 대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은요. 7월 임시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다 7월이 다 끝나갔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한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 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구성을 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7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이 그 즉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국회를 통과하고 현재 세법에 관련된 물론 7월 22일 날 현재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개정안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시점에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절차, 특히 이제 진행돼야 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조금 더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가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틀을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데 생애 최초는 20%에서 25% 늘렸고요. 당연히 일반 공급이 5%가 줄은 겁니다. 일반 공급에서 5%를 지금 뺏어온 거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생애 최초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민영주택 공공이나 민간 포함해서 15%와 7%를 새롭게 만들었죠. 22% 정도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어떤 물량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겠다. 물론 이거 제대로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00%고요. 1억 5천 초가 수도권 지역에 4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는 50%를 감면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짜리 주택이라 한다면은 실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가까운 경기도 또 충청권에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1억 5천 초가 4억 원까지 잡았을 때 수도권 지역에 4억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주택이 과연 몇 채가 될까요? 아주 오래된 저층 단지에 다가구 다세대 또 이 정도 가격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말뿐이 현재 뭐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특히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취득세 때문에 지금 구입을 못하는 이유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주택 대출 규제가 상당히 크게 차지할 겁니다. 현재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구입을 못하는 거고요. 또 월등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득세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혼부부도 특별 공급을 한다.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소득 요건. 신혼부부이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미미해야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소득 요건 강화해서 민영주택을 1순위로, 0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는 소득 요건이 현재 120%에서 맞벌이일 경우에 130%까지였는데 이걸 140%로 10%로 늘려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 공급 관한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하겠다. 이거는 9월 중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뭐 신혼부부들한테 얼마나 특별히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를 더 늘려준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집값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라 볼 수 있고요. 별로 효과는 없을 듯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및 혜택, 실수요자들한테 현재 실제로 소득이 어떤 서민이라든가 중서민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 조건이 현재 실질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경우로 바꿨고요. 생애 최초는 9천만 원 이하까지 9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현재 금융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이자 지원이겠죠. 이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저리로 빌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는 9천만 원, 1천만 원 정도를 6천 월 기존에는 6천에서 7천만 원이었는데요. 요걸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씩 올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좀 더 높다 하더라도 현재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뭐 서민이나 중서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몸에 와닿을지 모르겠고요. 실제적으로 또 뭐 물량을 또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뭐 3기 신도시가 주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9,000호에서 3만 호 정도로 또 추가 확대를 추진을 한다. 그래서 중저가 저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저가 저택을 약 3만 가구 정도 짓겠다.
그 내용이고요.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사전 청약을 먼저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해서 입주 때까지 현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소득에 관련된 기준을 완화해서 LTV와 DTI를 10%를 우대를 해주는 서민과 실수요자 대책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현재 중도금까지 치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지역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세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 받았거나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그냥 잔금 대출을 기존대로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주자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해준다. 특히 이제 4대문 안은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 또 도시주변 말씀드렸던 유휴부지라든가 또 국가시설 부지 이런 것들 신규 택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해서 현재 공공임대나 어떤 공적인 임대주택을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텔들, 상가나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현재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기 이전에 대부분 다 임대로 머물러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전월세 같은 경우 현재 전세 시장을 어떤 형태로 이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금리,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해줘서 실제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2.5%대를 2.2%에서 2.7%를 또 2.7%에서 2.4%대로 이자를 또 내려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버팀목 전세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를 실제적으로 기존의 1.8에서 2.4%대를 1.5에서 2.1%대로 금리 이자 지원을 해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실제 임대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 하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관련된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12월 16일 날 발표됐던 내용이 이미 인상안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최대 3.0%까지 그래서 2.7에서 3.0으로 현재 바꾸는 상태를 이걸 현재 6%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120억이 넘어가는 초과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 6%대 현재 종부세율을 현재 이제 부과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7월 22일 날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올해 결정이 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도소득세율도 현재 인상을 했죠. 실제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또 시세 차익을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70% 분양 주택과 입주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대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존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같은 경우도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였지만 또 3주택자는 20%였죠. 각각 10%씩 다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에서 30%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 때 실제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매매를 꺼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매물이 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취득세율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3%대가 가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 기본적인 어떤 세금이었습니다. 그거를 1주택자는 기존에 그냥 1% 3%를 진행하되 2주택자부터는 8%. 또 3주택자 이상이거나 아니면 법인체 같은 경우는 12%대 취득세를 물리겠다. 또는 법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75%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법인세에 관련된 또 어떤 세금 어떤 그 조정안도 똑같은 형태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4년짜리 이제 폐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8년만 남아있죠. 8년만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아파트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아파트 뺀 나머지는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8년이라고 치지만 이거는 다 10년짜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0년 정도 보유를 해야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존에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현재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가 되거나 또 보증보험에 또 현재 실제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가입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내용도 요 내용도 실제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아직 법 개정이 안 됐죠. 이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이 된 후에 즉시 시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을 상승은 자극할 거고요. 향후에 부동산 시장은 이 형태로 간다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현재 떨어질 이유가 없는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710 부동산 대책, 바로 얼마 전에 추가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로써 이 임대사업자 제도는 사라지게 되고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확실히 커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분들도 함께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도 확실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 부동산 올인원이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투자할 만한 지역 정보는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 수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불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오늘은 소장님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강남권의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은 이미 1인 가구가 많은 곳인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현재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주택을 좀 벗어난 상품들이죠. 상가와 오피스텔, 사무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고요. 현재 신축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테헤란로 바로 역삼역에서 도보 약 3, 4분 거리 내에 있는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강남역과 연결된 강남역 상권 또는 신분당선 연장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업체들, 테헤란은 아시다시피 워낙 기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한 지역이고요. 삼성동과 연결된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업종 자체가 현재 실제로 젊은 층의 인구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 굉장히 큰 그런 업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이런 형태의 또 주거용 오피스텔 굉장히 또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전철역 주변으로 교통시설, 편의시설들, 또 생활 환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권들이 워낙 좋고 외부 인구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교통과 또 현재 병원 시설부터 관공서까지 굉장히 잘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주변이 현재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당연히 오피스텔 시세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그 주변에 르네상스 복합단지를 통해서 업무와 숙박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지상과 지하 구간이 개발되고 또 현대자동차와 현재 그 주변에 연결된 시설들 또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 전시장, 컨벤션 이런 것들 같이 들어서고요. 지하공간 통해서 GTX A노선과 C노선,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흡수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강남역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현재 개발이 연장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예고되고 있는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이죠. 현재 용적률을 또 상향해 주는 조건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 또 월세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활용하시면 4,900에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도 직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는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1인 가구가 그중에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거주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수요도 풍부하고요. 또 상권이라든가 직업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테헤란로 따라서 만나봤습니다. 1인 가구가 풍부한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리형 원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주기 개요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상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의 시세는요,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역시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상가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 내 노후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서초구 서초동 상가 매력 살펴볼까요? 네, 이제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고요. 전철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 초역세권입니다. 1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GTX 신호선까지 또 앞으로 또 확정되기 때문에 이 주변이 이제 교통시설 확충 또 강남대로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광역교통 버스망 체계까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대기업이라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고 점포와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롯데, 삼성 그 주변에 또 각종 보험사부터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서초YC 개발 구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바로 이면에 도로변 이면에 바로 위치한 1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고요. 말씀드린 5,000세대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롯데와 삼성 현재 그 주변에 대기업들이 워낙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직업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시설 밀집 지역인 강남역과 양재역 그 주변에 또 신논현역까지 연결되는 강남역에 있는 대형 상권, 뭐 불멸의 상권이죠.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걸어서도 도달할 수 있고요. 그 주변이 이제 앞으로도 상권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점포시설들, 상가 또는 현재 각종 사무실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강남권역과 고속버스 또는 양재권역의 권역별로 또 이 주변의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양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 1차 구간입니다. 그 안에 이제 관광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은 삼성동과 연결되는 지역이 이제 양재동이다, 양재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도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고 UVG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공연시설과 현재 기타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주변 시장들을 자극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죠. 양재 IC 주변에 이제 R&CD 현재 그 각종 기업체들의 현재 연구원 단지죠. 연구원 단지 외에 실제적으로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현대기아자동차도 현재 연구시설만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 이제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시설들 굉장히 더 확충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거기에 GTX 신호선 같은 게 이미 확정된 노선이고 보상 작업을 하고 있죠.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삼성역 다음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파급 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통 전 어떤 그 시세 차익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고요. 평형대도 다양합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 중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료를 현재 받아보실 수 있고요.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6,600에서 1억 600만 원 정도의 굉장히 고소득 또 수익을 굉장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강남대로 직장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먹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 통해서 투자 가치 또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될 테고요. 또 역세권이라든가 환승역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추가 가치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초저가의 사무실 공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갖가지 호재들을 다 누려가실 수 있는 상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만나봤고요. 자, 어려운 시장일수록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돈 되는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와 전화 상담까지 가능한데요. 서울 지역 투자 유망 지역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외출이 좀 곤란하신 분들은 무료 1:1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황교진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7로
전월 대비 1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6.17 대책의 발표로 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시는 날이에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짝 보니까요, 오늘 저희가 좀 서울의 중심부로 가볼 것 같은데 네.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정말 주변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의 중심 종로를 먼저 가볼 거고요. 또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진 용산 이제 한강로에서 다세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와 그리고 용산구 저희 서울의 한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종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시청자분들은 종로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종묘라든가 창경궁처럼 뭐 문화, 역사, 유적지도 생각이 나고 또 오래된 그 역사가 깃든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아파트는 좀 낯설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네, 일단 서울의 중심이라는 면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서울의 중심 쪽에 있는 굉장히 귀한 아파트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중요하실 것 같아서 지하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1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한 4에서 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버스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바로 앞에서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을 살펴보면 상권들이 삥 둘르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의 직주 근접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큰 대학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로와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려 6,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만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직접 투자를 하실 때 공실 없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만한 지역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의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숲세권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살면서 숨이 트일 만한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청계천이 있습니다. 청계천만 한 바퀴 쭉 돌아도 정말 내가 힐링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공간이 내 집 바로 앞에 인접을 해 있다라는 것은 살아가실 때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종묘도 있고 또 동대문 역사 문화 공간도 있고 또 동대문에 가면 성곽길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곳은 뭐 쇼핑과 문화 그리고 힐링, 자연까지도 다 누리면서 그리고 투자 가치로서도 매우 좋은 땅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종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게 다양한 것 같아요. 문화, 역사, 유적지를 포함해서 뭐 병원도 있고요. 대학교, 상권, 녹지까지 풍부한데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 가치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요. 기대되는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무려 4, 50년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도심 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도심 재생 사업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부동산을 알아보시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세운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계속 잘 진행이 되었다가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일을 하셨던 많은 상인분들도 같이 도우면서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하나하나 창출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산업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기존에서 일하시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역 발전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이거는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 단지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업무 시설들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쇼핑 공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남에 있는 코엑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북에도 코엑스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찾아가서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 땅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중심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묘 창경궁 연결 복원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궁에서 원남동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교통이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 궁궐의 모습을 복원하는 공사가 2021년 6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역사성과 자연성을 하나하나씩 회복을 시키게 되면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쾌적한 보행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공사가 깔끔히 마무리가 된다면 예쁜 정원이 재탄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부러 나들이 가는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땅값이 또 오른다고 하면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투룸 아파트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해요? 네, 일단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정말 말씀하셨듯이 하루만 자고 나면 전세 매매값이 오르잖아요. 그것에 비해 저평가가 되어 있는 매물을 알아보시는 눈이 있다면 나중에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투룸 아파트의 시세는 매매 시 3억 3,500에서 3억 5,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9천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시실 투자 금액은 약 4,500에서 한 4,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에 월 110에서 130만 원까지 월세가 굉장히 잘 발달된 동네입니다. 이에 따른 월세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4,800에서 1억 5,8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중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격이요. 요즘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라고 하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1-2668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종로에서 아파트 생각해 보시는 게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지역 자체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주변을 임장을 많이 다녀봐도 아파트, 특히 신축의 아파트는 굉장히 적은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처음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공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서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을 선택했을 때 향후 몇 년 동안 혹은 10년 이내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눈으로 몇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뭐 장점이 많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희가 조심할 건 있을 것 같거든요. 종로에서 아파트가 귀하다고 하셨는데 투자할 때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맨 처음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화 통화로 그냥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TV를 보고 그냥 나는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임장 활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닌 한 3번 정도의 임장 활동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제가 지하철 얼마나 걸립니다. 또 주변엔 뭐가 있습니다. 주변에 서울대학병원 가깝습니다. 거의 6,200명 정도가 일을 해서요. 공실 걱정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냥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임장 활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꼼꼼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요. 팀장님께서 검증된 지역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로에서 찾기 귀한 유형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기후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과 6호선 함께 교차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곳은 정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뭐 용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용산구에서 저희 어떤 지역 정보 만나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역으로 보시면 4호선, 6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지하철에 나오면 거의 바로 인접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따지자면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바로 앞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한강이 바로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촌 한강공원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너무너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 힐링을 누리고 싶을 때도 바로 앞에 공원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면에서 살아가시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이제 중간중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밀집을 한 곳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교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편의시설이나 쇼핑시설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조금만 가면 바로 이태원입니다. 먹거리나 놀거리, 볼거리도 굉장히 가득가득 넘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실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것 모두를 만족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사실 이곳이 서울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강남도 너무 가깝고요. 사실 여의도도 가깝고 종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시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심장이라는 비유를 대주실 정도로 용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4호선과 6호선 함께 지나는 더블 역세권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용산 개발이 지금 뭐 구체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용산 자체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이제 배경은 하나하나씩 개발되는 사업에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주목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뉴스에 났는데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을 해서 8,000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높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가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지 자체가 이제 위에서 찍은 부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 지역에 다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많은 세대가 들어갈수록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가치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입주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사업인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정말 금싸라기 땅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또 하나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발 자체가 단군 아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지만 마무리가 됐을 때는 더욱더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집가를 끌어올리는 견인하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한남동 고가 아파트 관련 수혜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요즘에 한남동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한남동 하면 딱 부촌이 생각나잖아요. 아, 부자 동네다. 한남동에 사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더힐이나 나이너 한남 같이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 정말 끝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변에 이제 시세를 조금씩 올리는데 좀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위치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서울에서 너무너무 찾기 쉬운 한가운데 위치잖아요. 그 안에 큰 녹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녹지가 조금씩만 중간에 섞여 있어도 살아가는데 조금 굉장히 힐링을 받고 아 정말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집 바로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녹지가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공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주변에 용산을 좋게 하는 요소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뜨끈뜨끈한 뉴스죠. 바로 용산 정비창 부지 이제 용적률까지 높여서 추진이 된다고 하고요. 부자 동네로 잘 알려져 있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과연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룸 기준으로 시세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주변 시세 대비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매매가는 한 4억 4천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시 1억 7,500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6,500에서 2억 7,500이면 투자 가능한 용산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용산 지역 대비 가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면요. 이렇게 용산 지역에 가치 있는 부동산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용산구 한강로 2가거든요. 좋다 하지만은 제가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은 미래 가치가 너무너무 우수하다라는 면에서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은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개발되는 사업들 앞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큰 사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은 사업들도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더 클 땅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매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매물로 자리 잡을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일대 이제 동반 집가 상승으로 수혜를 톡톡히 볼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 뉴타운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조성이 될 것이거든요. 이 전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군 이래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계속 집가가 올라가면서 주변 집가도 서서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 가치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각 지역의 더블 역세권의 바로 앞에 있는 매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또 주차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이
가실 경우에는 차가 있어도 출퇴근은 거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직주 근접에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많이 선택의 고려사항이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가 4호선과 6호선이 다 다니는 삼각지역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매입을 하실 때 세입자의 공실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매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이야말로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용산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할 점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용산 자체는 투자하시기에 매우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투자하실 때 내가 처음 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다가 나중에 좀 기울어지는 지역이 있고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지역이었다가 점점점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 지역이 활성화가 계속 진행이 될 지역인지 아니면 좀 내려갈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월세, 전세를 받으면서 공실 걱정 없이 공실도 생기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불안함 없이 안정적인 투자로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용산구 한강로 2가 더블 역세권 근처의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 용산 투자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알차게 꾸며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